꿀차는 염증을 완화하는 염증 완화 작용이 있고요. 꿀차도 물론 좋지만 라는 약재에다가 꿀을 같이 섞어서 먹으면 훨씬 좀 도움이 되거든요. 기침이 심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극입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극이 심하겠죠. 감기약이나 이제 항생제 처방을 꽤 많이들 받으세요. 그런 약을 너무 오래 먹게 되면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이랑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의원에서도 감기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한의원에도 이렇게 이제 짜먹는 식으로 연조제로 나온 보험 한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기 증상도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기침을 하고, 어떤 분은 몸살이 있고, 어떤 분은 콧물, 가래, 어떤 분은 호비루 또는 열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오는데, 약국에서도 그 증상에 맞춰서 이제 처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기약을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들고 사기도 하지만 타이레놀이나 이런 이제 간단한 감기약은 약국에서 이제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걸로 안 낫는 경우들도 좀 있죠. 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탕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짜먹는 이런 이제 연조로 나온 이제 감기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콧물, 기침 이런 때는 이제 소총령이라는 연조제도 있고요. 기침이나 이런 게 이제 심할 때는 삼소음이라는 이제 짜먹는 연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붓고 몸살이 자꾸 나면 연교패독산이라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축농증처럼 노란 가래가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뒤로도 넘어가고 코가 앞으로도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현기연교탕이라는 이제 약도 있어요. 한약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처방을 해드릴 수 있고, 한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효과가 나중에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약도 증상에 맞춰서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데 그분 몸 상태에 맞춰서 잘 쓰면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기에 일반적인 약국에서 감기가 가벼운 경우는 뭐 약국약도 잘 듣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휴식이긴 하지만 감기약을 이제 너무 많이 먹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감기약이나 이제 항생제 처방을 꽤 많이들 받으세요. 그러면 그런 약을 너무 오래 먹게 되면 건조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코랑 목 점막이 엄청 건조해지는데, 심하면 이제 피부까지도 좀 건조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건조해지는 분들은 코에 딱지가 자꾸 생기고요. 심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 코피가 자꾸 납니다. 너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약은 물론 말리는 약도 있지만 이런 건조감을 조금 덜 가져가면서 치료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꿀차가 기관지에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꿀차는 이제 염증을 완화하는 염증 완화 작용이 있고요. 꿀차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이제 오미자차, 건조할 때 좋고 호흡기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오미자라는 약재에다가 꿀을 같이 섞어서 먹는다거나, 또는 이제 도라지차, 길경이라고 하는 이제 도라지는 마찬가지로 염증 완화 성분이 있는데 노랗거나 찐득한 가래들을 많이 이제 삭혀줘요. 그러면 이제 꿀이랑 같이 도라지청 같은 거 우리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 맹문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마른 기침이나 점막이 건조할 때 건조한 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꿀을 이제 같이 해서 맹문동에다가 꿀을 같이 타서 먹으면 훨씬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꿀은 이제 염증 완화 성분도 있고 포도당 공급 영양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조한 데도 확실히 차만 따로 먹는 것보다는 꿀을 한번 같이 섞어서 먹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기침이 오래 지속될 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침을 정말 오래 한 분들은 무슨 말씀들을 하냐면, 기침할 때 또는 숨 쉴 때마다 옆구리가 아파요, 또는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침을 하거나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쉴 때는 폐만으로 이제 숨을 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이제 호흡 근육들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가슴이 팽창하면서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숨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호흡 근육들이 다 같이 쓰게 되는데, 기침을 할 때마다 이 근육들도 같이 쓰게 되겠죠. 배 근육도 마찬가지고 가슴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럼 기침을 오래 하면 이런 데가 아파요. 근육통이 생기는 거죠. 그럼 기침이 나올수록 이 목 주변 근육, 흉쇄우들근이라고 하는 이 쇄골과 목 뒤를 이어주는 이 근육과, 그 다음에 목 앞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근육들, 그리고 쇄골 밑에도 이런 쇄골 하근이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손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문어 갈사를 이용해서 이런 흉쇄여들근을 풀어주고요, 쇄골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가슴 이 옆에까지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기침 완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기침을 더 일으키는 일상 속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침이 심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차가운 자극입니다. 쉽게 말해서 찬 음료나 차가운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먹고 기관지를 차갑게 자꾸 자극을 하게 되면 기침이 당연히 안 멈추겠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찬 자극, 애들은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찬 음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침이 심할 때 그런 거를 자꾸 먹다 보면 기침이 안 낫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차가운 음료나 차가운 음식들은 최대한 이제 배제하시고, 물을 마시거나 이럴 때도 따뜻하고 미지근한 음료로 천천히 적셔준다는 개념으로 마셔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극이 심하겠죠. 그럼 그런 경우는 감기 걸릴 때만이라도 피해주는 게 빨리 낫는 지름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실제로 기침이 심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침이 심할 때는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에서 기침에 좋다는 거를 다 하시고 오시죠. 그리고 좋다는 이제 기침 잘 치료한다는 병원까지 다 돌고 돌아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분들도 엄청 심했던 기침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한 분은 영어 강사분이신데 서울에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다 해보다가 그냥 말을 하려고만 하면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직업이 영어 강사인데 말을 못하니까 생활이 안 되고 밖에 사람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서 계속 배달 음식만 시켜 드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엊그제 저한테 왔는데 지금 기침 하나도 안 하고 일도 잘하시고 엄청 잘 지내시는데 그냥 관리 치료하러 한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분들은 계속 치료할 필요 없잖아요. 환절기에 한 번이나 그냥 제 얼굴 보고 관리 치료 한 번씩 하러 오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정말 심했던 기침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했는데, 한 분은 항생제가 이제 안 들어요. 3개월 동안 강한 항생제를 다 먹었고 그걸로 낫지가 않아서 왔는데, 이분은 코 안에 물혹이라고 해서 축농증이 오래된 분은 코 안에 혹이 있거든요. 이런 혹도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기침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똑바로 누우면은 절대 잠을 못 자고 옆으로 누워서도 한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깼는데, 이분도 엊그제 왔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기침이 3개월 동안 안 나와서 계속 이제 생활이 안 되고 회사 생활도 안 되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말을 하려고만 하면 기침이 자꾸 나와서 회사에서 일을 못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이제 기침이 좋아졌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후비루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코랑 목이 만나는 이 비인두에서 자꾸 가래가 이렇게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넘어오면 자꾸 목에 걸리고 목이 답답해지고, 그럼 평소에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내게 되고, 목이 잘 쉬고 목이 잘 잠기고, 심하면 살해, 뭘 먹다 보면 또는 물만 먹어도 자꾸 뭐가 걸린다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 있고요. 당연히 누우면 목에 가래가 끼기 때문에 기침이 자꾸 나오잖아요. 똑바로 누워서 자기가 힘들어요. 비스듬히 자거나, 심한 분은 앉아서 자거나 또는 엎드려서 자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한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을 먹는다고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침과 약침을 갖고 이제 직접 이 점막 치료를 해드리는데,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거리가 멀다거나 무슨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보페고 에노라고 해서 호흡기 보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비염, 축농증뿐만이 아니라 기침, 가래 이런 데도 제일 좋은 이제 호흡기 약인데, 이 약을 이제 그냥 짜 먹으면 되거든요. 먹으면 여기 목이랑 후비루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불편해하는 비인두가 좀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만성화된 분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드시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저랑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은 항상 우리 재발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고, 항상 감기가 시작돼서 끝으로 가면 이제 기침만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감기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는 약을 처방도 하고요. 에노스프레이라고 해서 이제 산화질소가 들어간 천연 스프레이인데, 요거를 이제 같이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평소에 쓰시라고 해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토윤이라고 하는 유산균 연고, 이런 거를 이제 면봉으로 해서 코에 같이 발라주는 거죠. 그럼 코 건조감도 많이 덜하고 비염이나 축농증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프고 나서야 치료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만, 아프기 전에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뭔가 예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외용제나 먹는 거는 먹기도 간편하고 쓰기도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번 또는 2번 이렇게 이제 써주면 좋고, 저조차도 이제 환자들 많이 보고 말을 많이 할 때 보페고를 하나씩 먹고요.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를 쓰고 자기 전에 쓰고, 그렇게 해서 저도 최근에는 감기 걸렸던 기억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그게 후비루가 됐든 기침이 됐든
됐든 비염 축농증이 됐든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의원 대표 원장 김성찬입니다. 제가 10년간 1만 명의 호흡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바가 많은데요. 정말 비염, 축농증, 후비루,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질환이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보니까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치료를 잘한 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을 많이 뵙고 멀리서들 찾아와 주시고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차근차근 깨달아서 지금의 상태에서 왔는데, 비염, 축농증, 후비루, 기침은 다른 질환이 아니고요. 다 연관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코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목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치료할 때 비염이 있다고 해서 코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목이나 어깨, 뒷목 이런 쪽으로 노폐물이 잘 빠지게 림프순환 잘 되게 치료를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완화가 됩니다. 코가 안 좋으면 귀가 먹먹하거나 귀가 막힌 느낌이 들거나 이명이 생기거나 어지러울 수 있고요. 눈에 열이 안 식으면서 안구건조증이나 눈이 뻑뻑하거나 눈물이 자꾸 나거나 눈곱이 자꾸 끼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후비루라고 해서 요 코 뒤에서 가래가 자꾸 넘어오면서 목이 답답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자꾸 끼면서 되거나 사례가 자꾸 걸리거나 목이 잘 쉬는 분들도 있고요. 두통이 자꾸 생기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머리에 안개 낀 느낌이 자꾸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코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 목 이상의 얼굴의 모든 불편함이 같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럼 치료를 하면 거꾸로 요 불편함들을 다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평소 치료는 침과 약침을 이용해서 요 주변의 불편함들을 다 같이 해소해드리는 치료를 하고요. 혹시나 저한테 못 오시는 분들,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페고라고 해서 호흡기에 좋은 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이 약을 먹으면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조한 걸 잡고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들어있어서 혈액을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먹으면 목이랑 코 뒤가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세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라고 하고,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지면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한 포씩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용제로 쓸 수 있는 제품도 제가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에노 스프레이라고 해서 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스프레이인데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뿌리고 답답할 때마다 쓰셔도 건조해지거나 불편함이 생기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써도 돼요. 그럼 이런 에노 스프레이랑 나토윤이라고 하는 유산균 연고를 처방을 해드려요.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발라주면 여기에 좋은 균을 바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망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서 건조하거나 비염 또는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비염, 축농증이 예방되고 감기도 예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용제와 이런 짜먹는 약을 같이 처방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치료를 하면 많이들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예전에 너무 힘들게 생활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호흡기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고통에서 많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